이분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셨고 집에 와서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북한에서 별로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이 차를 계속 타고 다녔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이분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셨고 북한에서는 정말 가기 힘든 학교인데 그 학교를 나오셨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평양 냉면집 사장도 하셨고 맥주집 사장도 하시는 스펙이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지금 7년 차죠. 네. 살고 있는 김지영인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북시탈 하고 있는 이 방송에 제가 좀 동생들 보고 제발 좀 출연시켜 달라 하고 네, 왔거든요. 아닙니다. 네. 왜냐면 이제 유튜브 개인 활동을 한 것은 정말 이 동생들이 어마어마한 선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생이 시간 내줘서 누나 우리인데 와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고향은 혹시 어디셨나요? 나는 고향이 네. 양강도죠. 양강도. 강요가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근데 평양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요 해서 양강도라 그러면 빵 터지더라 매번. 왜냐면 야 네. 니네 감자 못 먹었어? 감자 아, 많이 감자. 먹었어. 네, 그래서 감자의 고장 양강도가 고향이죠. 거기서는 몇 살 때까지 사신 거예요? 저 대학을 오면서 이제 거기 고향을 떠났으니까요. 19살에 떠났죠. 아, 19살에 대학교를 평양으로 가신 거잖아요. 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가기 힘든 학교, 정말 상위 1%만 갈 수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학교는 어떤 전공으로 어떻게 가시게 된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야 너 수재야 천재야 이런 네.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재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그냥 학교 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공부를 좀 했을 뿐이에요. 근데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남한처럼 공부만 잘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토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나도 모르는 그런 토대라는 게 있어서 토대가 걸리면 그 대학을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안이 또 토대는 한 토대 하는 터라 이제 아,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토대도 있어야 되지만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갈 수 있는 거죠. 토대 얘기를 하셨는데 네. 토대가 백두산 줄기인가요, 혹시? 맞죠. 아, 진짜로요? 예, 북한 백두산 줄기 무슨 줄기가 그렇게 많잖아요. 아, 근데 저희 이제 이렇게 말하면 항상 이제 집안은 배신자 1호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남한으로 말하면 국립현충원에 계셔요. 그래서 줄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죠. 아, 그렇군요. 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학부는 어떻게 됐어요? 아, 내가 가고 싶은 학부를 선택해 가는 게 아니라 네. 시험 칠 때부터 딱 학부를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 단과대학으로 올라갔죠. 컴퓨터 네.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제가 방송마다 계속 말하는 건데 네. 저희 때는 컴퓨터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 남한에 오니까 와 컴퓨터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조사를 엄청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생 정도라고 보시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또 달라졌으니까 네. 평양 냉면집도 네. 하고 그리고 맥주집도 이렇게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거기서도 일반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사장님으로 되시고 네.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에 왜 어떻게 개인이 사장을 하냐 네. 이럴 수가 있는데 국가 사장들이 그 식당을 나눠줬어요. 개인들한테 몰래. 아,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 나를 채용을 하는데 방 몇 개를 줘서 너 여기다 돈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네가 경영을 해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5명을 골라서 사장한테 가서 소개를 시키고 이 사람들을 내 직원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 평양 네. 냉면집 그렇게 가면서도 그런 시스템인지는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2층은 내가 맡고 또 여차 1층은 또 딴 사람이 맞아서 간부들 와서 볼 때는 야, 이 경영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식당이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개인 투자를 유치한 거죠. 아, 평양 냉면집 사장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냉면집을 시작할 때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23살에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5천 달러를 투자해야 됐었어요. 아, 집에한테 보증금 5천 달러를 주고 네. 내가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직원을 채용해서 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토대가 좋고 아빠가 이제 돈이 좀 더 있다나니까 아, 금수저 물고 태어나셨구나. 네,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딜을 한 거예요. 아빠, 내가 네. 결혼할 때 결혼 자금 줄 거냐고 했어요. 아, 아빠 물론 주지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결혼 자금 먼저 나한테 투자할 수 없냐고. 네. 시집 갈 때 돈 달라 소리 안 하겠으니까 그거 먼저 좀 나 꽂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뭐 하려고 하냐고 해서 이렇게 식당을 하려고 한다 하니까 처음에는 엄청 또 반대를 하셨죠. 곱게 있다가 그냥 곱게 시집을 가라 이랬었는데 제가 또 이제 알랑방구 막 피워가지고 아빠한테 투자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평양냉면집을 먼저 하시고 맥주집을 두 번째로 하신 거잖아요. 네. 맥주집으로 왜 갈아타게 되신 거죠? 아, 갈아탄 게 아니라 네. 제가 두 개를 했는데 네. 아, 사실 두 개를 다 하신 네, 거예요? 이렇게 냉면집 막 하다 보니까 네. 돈이 잘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평양시 여름에 뭐예요? 맥주 마시잖아요. 그렇죠. 대동강 나와서 맥주 마시는데 네. 와, 그걸 한 번 나와서 맥주를 마셨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야, 이거 맥주 장사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냉면집에서 맥주 장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안 돼요. 여기 전문 맥주집이어야지. 그래서 그 근처에 청년거리 맥주집이 있었어요. 네. 그 청년거리 맥주집 2층에 네. 또 누가 이제 세를 준다는 정보를 내가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장님께 찾아가서 내가 투자하겠으니까 직원 3명의 맥주 장사하게 해달라 해서 아, 1층에서는 12시부터 3시까지 국가 맥주를 팔고 네. 5시 이후부터는 맥주집 문 닫잖아요. 네. 5시 이후부터 우리 한 9시까지는 2층에서 국가 대동강 맥주를 야매로 파는 거죠. 아, 그 맥주집 하셨으면 네. 뭐 냉면집도 하시고 맥주집도 하셨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겠네요. 그럼 그 평양 상위 1%의 그 럭셔리한 하루도 살고 막 그랬을 텐데. 저는 1년 365일 네. 김일성이 서거날 빼고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업하고 일하고 하다 나면 노는 시간이면 내 돈을 누가 덮쳐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어떤 건 했냐면 뭐 마사지 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마사지를 해주고 미용하는 여자가 돈 받고 와서 출장 봉사를 해주고 아, 남한에 와서보다는 얼굴 마사지는 북한에서 더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별로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이 차를 계속 타고 다녔고 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면 북한 분들은 와, 잘 살았네 이렇지만 한국에서는 그 일상생활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약하고 가는 게 힘들었어요. 아,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다 찾아와서 해줬는데 네. 여기서는 예약하고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내가 가면 우선이었어요. 아. 밖에 환자들이 있어도 지영아 빨리 들어와 하고 먼저 해주고 또 어디 가서도 지영아 빨리 와 이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 국회의원들 밖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아주 네. 부르셔야했네요. 말하지 마요. 제 별명이 부르주아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부르셔 잘 집었네. 아무튼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그 평양냉면집도 하고 맥주집도 하다 보면 간부들도 찾아올 거 아니에요? 뭐 좀 고위직들도 찾아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일 센 간부가 어떤 간부였어요?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물론 중앙당이죠. 네. 아, 중앙당. 네, 중앙당 조직부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앙당 조직부면 파워가 굉장히 대단했겠네요. 네. 그래서 전화 한마디면 정말 얘 낫더라, 얘 장사하는 거 그냥 막지 마라 이 정도로 됐었죠. 진짜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오신 거고 자유를 찾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삶,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을 살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탈북 스토리를 또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탈북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모셔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영 누나가 또 유튜브도 시작하셨으니까 김지영의 톡톡스타라고 네. 시작하셨는데 유튜브도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